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내 공격한다고 해서 유도미사일 항암제라고 불리는 치료제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표적항암제 ADC 이야기인데요. 이 ADC 기술 하나만 보고 무려 11년째 외길을 걸어온 국내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신약 후보 물질 상업화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기업 인투셀의 박태교 대표 모시고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대표님 이력을 쭉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대표님 서울대에서 화학을 전공하시고 미국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를 공동 창업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에 계속 계셨다면 당시 상황으로는 좀 안정 쪽의 무게가 조금 좀 실리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험을 새롭게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어느 영역에서나 모험을 해야 됩니다. 모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 스스로 주도가 돼서 뭔가를 하나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하든지 LG 생명과학에 있든지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어서 제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제 결정하에 제 주도하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나 뭐 경력이나 경험상으로 보면은 제가 바이오 벤처의 한 1.5세대 정도 됩니다. 1세대로는 조금 부족하고 2세대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약간 어중간한 세대인데요. 바이오 벤처 1.5세대 선배로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이후에 출발하게 될 동료나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1세대보다 1.5세대가 원래 가는 길이 조금 험하고 힘든 이 마련인데 좀 힘은 드셨을 것 같아요. 예, 뭐 60년대를 보면 보통 뭐 낀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1.5세대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약간 낀 세대 비슷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고생을 하시면서 그래도 지금의 인투셀까지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인투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ADC 항암제를 만들 때 필요한 부품 기술을 파는 회사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맞습니까 일단? 네.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네. 꽤 어려운 영역의 ADC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DC 기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중요한 부분을 이제 그 기술을 중요한 부분의 기술을 해결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유도 미사일 항암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원리인 건가요?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니까 좀 저는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거든요. 예, 인투셀이 가지고 있는 ADC 기술이나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약물은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발굴하는 이 항체는 암 부위라든지 문제가 있는 이 세포 부위를 찾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이 암세포를 찾아갈 적에는 항체가 찾아가는 능력을 활용을 하고 암세포에 찾아가서는 스몰 몰레큘이 그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터져서 그 암세포를 죽인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ADC의 작동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에도 좀 타격이 덜 하게끔 치료를 해 나갈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ADC 이런 형태로 만들면은 저분자 화물 약물을 만들 때보다도 약물을 주사를 놓거나 먹는 양이
훨씬 줄어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네,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무기가 오파스 링커라고 예. 들었습니다. 이 오파스라는 말은 사실은 잘 몰라도 링커라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링크가 연결하다, 있다니까 링커라고 하면 이어주는 것. 뭐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오파스 링커라고 하면 어떤 기술인 건지 이게 또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첫 번째로 이 ADC를 만들려고 그러면 아까 뭐 유도 미사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도 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떨어질 적에 떨어져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전에 떨어지면은 이 정상세포 근처에 가서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정상세포를 죽이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미리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오파스는 전체적으로 이 안정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원하는 위치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 오파스의 중요한 점은 피놀이라는 그 우리 말로는 기능기라고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피놀이라는 위치에다가 붙이게 되는데 이 피놀이라는 것은 약물에서 자주 발견되는 기능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피놀을 붙였다가 떼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술로 피놀을 붙였다가 떼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오파스라는 것은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링크의 기술, 즉 시에럴 지네틱스, 시젠이라고 하는 회사, 미국 시에럴에 있지요. 화이자 비인수 합병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드는 기술은 펩타이드성 링크입니다. 그 펩타이드성 링크는 혈액 속에서 이 약물이 돌아다니는 동안에 혈액 속에서 펩타이드를 자르는 효소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네. 그런 효소들에서 잘릴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저희 오파스 링크는 비펩타이드성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펩타이드를 자르는 효소들에서 잘릴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대단히 그런 면에서 좀 독특한 영역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인 건데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설명으로 해주셨잖아요. 이 신약 개발에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ADC는 엔티바디라고 하는 덩치 큰 바이오 몰레큘에다가 네. 조그마한 스몰 몰레큘을 쉽게 얘기하면 등에 엎고 우리 암세포가 있는 부위까지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움직여 가는 동안에 엎여 있던 게 떨어져서 나오면은 길바닥에 떨어져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 길바닥은 우리 혈액 속이 될 것입니다. 혈액 속에 떨어져 나오면 떨어져 나온 약물이 아무 세포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들어가서 아무 세포나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게 출발한 포인트에서 암 세포까지 가서 그때 비로소 끊어져야 되니까 이 안정적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시에 끊어져야 하는데 그때까지 유지하는 게 혈액 안에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ADC를 만드는 것은 항체와 약물을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건데요. 연결 부위가 항체에 연결하는 부위도 있고 약물에 연결하는 부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항체에 연결하는 부위는 연결이 되고 난 이후에 아무리 돌아다니든 끊어지든 안 끊어지든 안정적으로 있기만 하면 되는데 네. 약물을 붙인 영역은 혈액 속에 돌아다닐 적에는 안정적이다가 암세포에 들어가서는 불안정해져서 끊어줘야 되니까 즉 안정적이면서도 불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만족을 시킬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붙이는 기술이 네. 좀 더 어려운 기술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붙임의 시간을 겪고 개발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말씀만 들어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였죠. 그 차세대 페이로드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넥사데칸 3에 대한 특허 이슈가 좀 불거졌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되었는지요? 과학적으로 뭔가 잘못하거나 하는 행동이 있는 것하고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하고를 조금 구별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넥사데카3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것은 저희들이 뭐 안 만든 거를 만들었다고 그런다거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부풀린다거나 네. 남의 기술을 모방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발명 과정과 관련된 제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게 누가 발명을 하든지 간에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18개월 동안 그 특허를 공개를 안 하고 누가 냈는지 내용이 뭔지도 공개를 안 하고 18개월 동안. 18개월 놔뒀다가 네. 18개월이 지나면은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허를 내고 나서 18개월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른 특허도 낸 특허가 18개월 기다리고 있었죠. 조금 시차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 특허가 공개된 걸 보니까 공교롭게도 딱 하나의 물질이 저희 물질하고 겹친 겁니다. 네. 그래서 생긴 문제고, 그러면 저희들이 뭐 30여 개 이상의 물질을 발명을 해서 특허를 해놨는데 그중에 그 중요한 건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괜찮으니까 열심히 들여다봤을 텐데 그거를 빼고 나머지로 들여다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더 좋은 약물을 또 다시 개발을 해서 저희 그 툴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쉽게 보면 네,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드신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인투셀과 관련된 빅 뉴스가 하나 들려왔는데요.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 SB303이라는 그 ADC 후보 물질에 대한 상업화 본계약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2년 반 동안 함께 이제 연구를 해온 결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좀 회사의 평가가 달라지는 건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뭐 사업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네. 기술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보면은 일단 저희 파트너사가 첫 번째 타겟에 대해서 옵션을 행사를 하고 본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협업이 계속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그 연구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마일스톤이 발생을 하는데 추가적인 페이먼트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이 리서치 콜라보레이션 어그리먼트를 맺을 적에는 5개 타겟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머지 후속 4개의 타겟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당사가 만든 오파스 기술에다가 캠토디킨을 연결한 첫 번째 기술이 이제 고객사가 오케이 사인을 줬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전임상에서도 기술이 잘 워킹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후속 연구를 계속해서 이 사람에서도 유효한 데이터가 확보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다른 회사들도 이제 이 기술 결과를 보고 계속해서 저희 기술을 라이선스 인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쪽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5개를 타깃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가지에 대해서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뭐 나머지 4개 부분을 가기 전에 파트너사가 RCA를 맺기 전에 약 2년여에 걸쳐서 저희 회사 기술을 탐색을 했고, RCA를 맺고 나서 특정 타겟에 적용을 해서 그 2년에서 3년간 연구를 해서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상대방 회사가 발표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뭐 예의상으로나 순서상으로나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언급을 자제하기로 하고, 다만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부정적인 뉴스는 없다는 것. 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비유하자면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 미사일에 뭐 들어가는 어렵고 획기적인 뭐 기술들을 좀 관련된 일을 했다면 인투셀이 직접 만드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 미사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ITC 6146RO. 예. 라는 기술인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ITC 6146RO는 저희 인투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약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당시로서는 최적의 조합으로 만든 약물을 네. 저희 스스로 비임상을 거쳐서 임상 일상에 가 있다. 뭐 이와 같이 파이프라인을 연구를 하는 것은 역량을 갖추어서 신약 개발 회사로 커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네. 세계적인 빅파마들이 그 자질구레한 연구는 생략하고 영양가 있는 것을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사가는 네. 파이프라인 자체를 사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맞춤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겠다 하고 만드는 것이 ITC 6146RO입니다. 네.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듀오카마이신 계열 약물을 2개가 안 되는 약하게 약물 숫자를 적게 붙인 그런 약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약 3년, 4년에 걸쳐서 비임상을 하고 임상 1상에 들어갔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계별로 가장 낮은 용량부터 조금 더 높은 용량, 더 높은 용량 이렇게 해서 올려가면서 시험을 하는 건데 7개 용량으로 시험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3번째 용량까지 올라갔다. 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이 약물이 부작용을 안 나타내고 허용이 되는지를 보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별 문제 없이 진행이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국내 3개 병원, 아산병원과 삼성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뭐 우리가 좀 중간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예. 올해 안에 뭐 중간 데이터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던데요, 대표님. 예,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은 앵커님 말씀대로 연말 정도 되면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약간의 희망적인 그런 반응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드 3까지 가는 상황에서 그런데 뭐 이것은 저희 담당하시는 임상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네. 결정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쏠리는 분야라서 뭐 좋은 결과로 또 중간 데이터를 빠른 시일 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기술을 이전하는 것 그리고 인투셀이 직접 신약을 만드는 이 2가지를 다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그러면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좀 기술 이전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준비 중인 것을 저희가 완전히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국내에도 복수의 회사, 네. 외국에도 복수의 회사가 저희 기술을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 당사자 회사가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면은 저희들과 계약을 맺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쨌든 접촉은 지금 굉장히 여러 네, 군데서 있는 상태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ITC 6146RO 다음 타자도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예, 최근에 저희 5T4라고 하는 타겟을 염두에 두고 만든 ADC가 비임상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ITC 6146RO를 할 적에는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비임상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중간에 시행착오도 좀 겪고 해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오랜 시간 동안 비임상을 했었고요. 돈도 생각보다는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고 네.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노하우도 쌓이고 경험도 지금 쌓여가지고 5T4는 꽤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년 반에서 한 2년 안에
우리가 임상 일상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항암제가 가지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하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근데 ADC 치료제들이 이 독성 그리고 내성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인투셀의 기술이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러면 좀 희망이 될 것 같아서요. 이 약물 자체는 워낙 강한 독성 약물을 ADC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독한 약물을 쓰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정적으로 약물을 연결해야 될지 네. 그것은 뭐 자명하게 지금 드러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연관된 안정성과 연관된 문제는 저희 기술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이 내성 문제라는 것은 약간은 뭐라 그럴까 우리 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우리가 좋은 거를 집어넣어 준다고 해서 우리 몸이 그대로 따라주지는 않으니까 네. 내성 문제는 저희 기술로 해결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요. 각자의 몸마다 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도 있는 약물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사람마다 네. 개차가 있어서 약물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걸 만들어야겠네 하는 걸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심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나오고 뭐 이런 개체적인 차도 나오니까 근데 메커니즘적으로는 그렇게 저희 기술을 동원한다고 해서 짚어주셨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약물을 달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ADC를 넘어서 DAC라는 것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DAC가 항체 분해 약물 접합체라고 설명을 하던데 이게 어떤 거고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는 분야가 DAC 그러니까 Degradable Antibody Conjugate라는 영역입니다. 영역인데 이제 이 크게 디그레이드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독성 있는 약물은 들어가서 세포 자체를 어떤 메커니즘을 차단을 시켜서 죽이는 건데 디그레이드는 어떤 약물이 들어가서 그 약물이 타겟을 바라보면 그 타겟을 쉽게 말해서 바인딩 이 악수하는 순간에 타겟을 녹여버리는 네.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기술이라서 기존 기술로 접근하지 못하던 약도 이걸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영역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계에 부딪혀서 약물은 지금 잘 안 나오고 스몰 몰레큘로 접근을 하면 스몰 몰레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있는 것하고 문제 있는 것을 구별을 잘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디그레이드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ADC처럼 항체에 연결하는 시도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남들보다 하고 있는 기존 형태에서는 완전히 변화를 줘서 그것이 중요한 키 발명이 되는 거죠. 그 변화를 줘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규 영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리드 타임이 꽤 많이 걸려요. 네. 약물도 A도 만들어야 되고 B도 만들어야 되고 C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조금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기대해 봄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그렇게 이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관련 기업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주주 가치 제고 방안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뭐 저희 회사가 아직 규모가 크지도 않고 상장한 지도 뭐 겨우 이제 1년 정도 지난 상황이고 그래서 주주 가치를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식 매입이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력이 조금 부족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기술 개발, 신기술 적용 이런 거에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결과 내고 네. 기술 이전 성과로 보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님들께서도 조금은 그 점을 생각하셔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과를 어쨌든 차곡차곡 보여드리겠다라는 네, 포부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앞으로의 포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투셀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어떤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싶으신지 마지막 포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장을 할 즈음에 저희들이 2030년대 뭐 중후반 정도 되면은 저희 회사 기술로 만든 약물, 파트너 회사가 됐든 뭐 직접이 됐든 만든 게 10개, 그리고 시가총액적으로 보면 10조 되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중간에 특허 이슈도 있고 해서 텀이 좀 길어지는 느낌을 지금 현재로는 받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제대로 된 기술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온다.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저희 진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또 뭐 차별성도 있고 신규성도 있고 일반성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이 기술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한 기술에만 안주하고 그 한 기술만 계속해서 적용하는 그런 그 단순한 패턴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서 조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 박태규 대표님과 함께 인투셀이 걸어온 11년 그리고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까지 한번 자세히 들여봤습니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암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인투셀이 앞으로도 좀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